안녕하세요. 부모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서비스 면적이 다른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서비스 면적은 결국은 발코니 면적을 말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발코니랑 베란다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발코니와 베란다의 건축법적 용어가 용어 설명이 따로 돼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위에 지붕이 있으면 발코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위에 지붕이 없으면 베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샤시문을 열고 바깥에 나갔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위를 보면 지붕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발코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펜션이나 어떤 다른 곳에 놀러 갔을 때 바깥에 나가보면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베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의 발코니는 이 확장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란다의 확장은 그 확장 자체가 불법이에요.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좀 아셨으면 하고요. 발코니의 면적은,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적보다는 폭이죠. 폭이 1980년대에는 1.2m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기 신도시, 현재 일기 신도시, 일산, 분당, 평촌 같은 일기 신도시들은 대부분이 발코니 면적이 1.2m 폭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1.5m, 1.7m, 1.8m까지 허용을 하고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2m까지 허용을 했어요. 2m면 상당히 넓은 거죠. 그리고 현재는 1.5m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 이상이 넘어가는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산입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1.5m까지만 주로 하겠죠. 네. 발코니 확장 면적은 사실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 면적의 20% 내외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25.7평 전용 25.7평에 통상적인 34평 아파트의 경우에 25.7평 전용 면적 플러스 한 7평에서 한 8평을 합치면 한 34평 정도 되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분양 면적이라고 알고 있는 평수가 우리가 발코니, 다시 말해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실제 사용 면적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8평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은 그거보다 작지만 서비스 면적을 포함하면 대략 48평, 50평 정도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가 구조가 2베이냐, 3베이냐, 4베이냐에 따라서 이 발코니의 면적이 많이 틀린데 기존의 1기 신도시나 기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2베이나 3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3베이나 4베이, 심지어는 5베이까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발코니 확장 면적은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요새는 보면은 발코니가 기존에는 전면부하고 후면부하고 두 군데만 확장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측면까지 확장을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25평형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면적 25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 9평, 그 다음에 34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11평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면적은, 전체 서비스 면적은 분양 면적의 3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대단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를 보고 또 그 후에 지어진 아파트, 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넓이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안목지수가 적용이 돼서 기존의 안목지수 적용되기 전 아파트보다는 좀 넓어진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이런 발코니,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가 됐어요. 그 전에는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 아니었고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요즘처럼 발코니 확장이 전제가 돼서 설계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발코니가 나중에 발코니를 확장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죠.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난방관이 깔려 있지 않으니까 난방관 없이 그냥 면적만 단순히 늘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그 밑에 엑셀 같은 난방관을 깔아서 확장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아파트에 이 발코니 확장이 기본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가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새 모델하우스 가서 모델하우스를 둘러볼 때 보면 어디가 아파트의 발코니인지 표시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다 지어져서 들어가서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디가 발코니 면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요즘 아파트들은 확장을 기본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확장 비용을 받잖아요.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내외인데 뭐 면적은 조금 건설사들마다 많이 상이하긴 하지만 이렇게 확장 면적을 별도로 받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설계를 확장을 전제로 설계를 하는데 별도의 확장 비용을 받는다는 게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면도 있고요. 또 이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분양가라고 하는 데는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평당 단가를 내리는 꼼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이 전제가 되는 설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건설사에서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다 시공을 하고 있죠. 사실 실제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할 거냐 안 하냐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사실은 모델하우스의 유닛 자체가 이미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가 돼서 모양이 나왔는데 그걸 안 하고 좁은 유닛을 선택을 하고 발코니를 내비두는 선택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발코니, 다시 말해서 서비스 면적이 각 아파트마다 우리가 사는 집, 또 우리 지인들이 사는 집, 뭐 일가 친인척들이 사는 집들하고 발코니 면적이 많이 틀린 이유를 알아봤고요. 이것도 생활 속에 작은 상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